안녕하세요. 디파이와 거버넌스. 이 둘의 교차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거버넌스 토큰의 그 숨겨진 기회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리스크들, 네, 그리고 실제 투자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전략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의결권이다. 이걸 넘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이 토큰들의 진짜 가치, 함께 탐색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거버넌스 토큰을 그냥 유틸리티 코인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략적 자산.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이 토큰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만드는지, 예를 들면 프로토콜 수수료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또 의결권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생태계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네, 그 메커니즘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적인 틀을 가져가야 하는지, 또 어떤 함정들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표랑 사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이에요. 뭐 가치 흐름 이해부터 투자 전략 수립, 또 핵심 지표 읽는 법, 성장 촉매제, 리스크 요인 분석, 그리고 실제 주요 토큰 사례 검토, 마지막으로 미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거버넌스 토큰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냐? 뭐 이런 거죠.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거버넌스 토큰 가치의 핵심 중 하나는 역시 그 프로토콜이 만들어내는 수익, 특히 수수료 수익이 토큰 보유자한테 실질적으로 분배되느냐 이거죠. 그냥 뭐 분배한다 이런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분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 방식과 주기, 지속 가능성. 네. 예를 들어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뭐 바이백해서 소각하는 모델인지 아니면 스테이킹 보상 형태로 직접 주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익 분배 말고 이 토큰을 가지고 DAO, 그러니까 탈중앙과 자율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도 중요한 가치일 텐데요. 내가 투자한 프로젝트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게 뭐 매력적이긴 한데 실제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맞습니다. 그 의결권 행사는 거버넌스 토큰의 거의 본질적인 가치죠. 프로토콜의 주요 업데이트나 뭐 파라미터 변경, 자금 사용처 결정 같은데 직접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일부 프로토콜에서는 투표 참여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토큰 보상을 주기도 하고요. 아, 참여 보상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토큰을 오랫동안 예치하거나 묶어두는 그 락업 메커니즘 있잖아요. 특히 V 토큰 모델 같은 거요. 이런 건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강력한 락업 인센티브는 시장 유통량을 줄여서 토큰 가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분의 자금 유동성은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네, 유동성 제한. 그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게 프로토콜이랑 토큰 보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일치시키고 또 장기적인 참여를 유도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프로토콜 사용자랑 토큰 홀더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인센티브 설계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왜?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가치 흐름을 이제 이해했다면 실제 투자 액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떤 전략적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까요? 그냥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가장 먼저 배분, 그러니까 엘로케이션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특히 거버넌스 토큰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이건 뭐 여러분의 위험 감수 성향이나 투자 목표, 전체 자산 상황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죠. 네, 일단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부터 정하고 그럼 비중을 정했다면 진입 시점과 방식도 중요하겠네요.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너무 비쌀 때 사면 수익 내기 어려우니까요. 뭐 가격 변동성 생각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여러 번 나눠서 산다거나 아니면 특정 가격 아래에서만 사겠다 이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시작한 뒤에는 리밸런싱이 필수적이에요. 이 디파이 시장은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개별 프로젝트 펀더멘털도 엄청 빠르게 변하고요.
그래서 주기적인 점검하고 비중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아, 리밸런싱 주기? 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정기 리밸런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의 중대한 업데이트 발표, 시장 급변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거버넌스 토큰만의 특징을 고려한 전략이 또 추가될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거버넌스 참여 전략입니다. 거버넌스? 참여 전략? 네. 그냥 보유만 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추가 보상을 노릴 건지 이것도 장기적인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사고 파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도 전략이 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현금화, 즉 엑싯 전략, 이걸 미리 세워두는 것의 중요성도 좀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가결 목표나 조건이 되면 수익 실현하겠다. 혹은 반대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느 선에서 손절하겠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감정에 휘둘리기 쉽죠. 맞아요.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매매를 피하려면요. 자,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지표들을 좀 면밀히 봐야 할까요? 다행히 블록체인 덕분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온체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DAO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트레저리, 그러니까 DAO가 관리하는 금고에 실제로 수익이 쌓이고 있는지, 그 규모나 추세는 어떤지, 이게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봐야 해요. 일부 대시보드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계산된 온체인 수익률, 리얼 일드 지표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게 해당 프로토콜의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아, 리얼 릴드, 실제 수익률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나 커뮤니티 활성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토큰 보유량은 많은데 실제 거버넌스 참여는 저조하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 포럼이나 투표 플랫폼, 스냅샷 같은 데서 활동하는 고유 지갑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안서에 대한 토론은 활발한지 이런 걸 봐야겠죠.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리고 실제 안건에 대한 의결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혹시 소수의 대규모 보유자, 우리가 고래, 회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의결권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서 사실상 중앙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그 고래 문제. 탈중앙화랑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탈중앙성이라는 가치와 관련이 깊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역시 토큰 언락 스케줄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초기 투자자나 프로젝트 팀 물량이 언제, 얼마나 시장이 풀리는지, 이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특정 날짜에 대규모 물량이 확 풀리는 그런 클리프 방식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조금씩 점진적으로 풀리는 리니어 방식인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충격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시점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2025년 9월 1일 기준 정보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최신 정보 확인 필수. 투자를 하다 보면 특정 뉴스나 이벤트가 토큰 가격을 크게 움직이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거버넌스 토큰 투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성장 촉매제나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중요한 거버넌스 제안서가 통과되느냐 마느냐죠.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 수수료 구조를 사용자나 토큰 보유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꾼다거나 토큰 분배 모델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확 바꾸는 리브랜딩 같은 결정들. 이런 것들은 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과 여부만이 아니라 그 제안이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유력 프로젝트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발표나 사용자들한테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혁신적인 신규 기능 출시 같은 소식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DAO가 토큰 보유자나 유동성 공급자한테 주는 그 보상 정책, 리워드 폴리시가 바뀔 때 그 내용이랑 시행 시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구조 변화는 토큰 수요와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인센티브 구조 변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스냅샷 같은 플랫폼에서 진행된 주요 투표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실제 시장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 분석해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결정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시장 기대랑 실제 결과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오, 시장 반응 분석. 그것도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하지만 이렇게 달콤한 기회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이면에는 항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큰 자체의 경제 모델, 즉 토크노믹스 설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내부적인 리스크들을 좀 점검해 보죠.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게 바로 공급 스케줄 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초기 투자자나 개발팀한테 배정된 물량의 락업 해제 시점에는 예측 가능한 대규모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해당 물량 규모랑 언락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 예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스테이킹 보상이나 유동성 채굴 보상 때문에 토큰이 계속 발행되는 인플레이션 구조도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생태계 참여를 독려하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과도하면 토큰 가치를 계속 희석시킬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프로토콜의 실제 성장률이나 수익 창출 능력보다 현저히 높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토큰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투자자나 팀이 토큰을 받는 방식인 베스팅 스케줄도 중요합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서 많은 비율의 토큰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물량이 시장에 좀 빠르게 풀리면서 단기적인 매도 압력을 높일 수 있죠. 베스팅 스케줄 확인. 마지막으로 DAO 금고, 즉 트레저리 관리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단순히 금고에 자산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산이 멀티시그 지갑이나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금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근데 사실 투명성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결국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거버넌스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요. 투명한데 결정 과정이 엉망이면 소용없으니까. 내부적인 토크노믹스 리스크 외에도 프로젝트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변수들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죠. 역시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규제 불확실성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규제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파급력이 정말 크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SEC 같은 주요국 규제 당국이 특정 거버넌스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 이게 언제나 존재해요. 만약 그렇게 분류되면 주요 거래소 상장 폐지나 프로젝트 운영 중단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리고 규제 환경은 계속 변화하니까 특정 시점의 정보, 예를 들어 저희가 참고한 2025년 8월 11일 기준 정보, 여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투자 기간 동안 최신 동향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보안 문제 역시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끊이지 않는 이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취약점을 노린 해킹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그 브릿지 기술 있잖아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다오 금고 자산이 대규모로 탈취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죠. 네, 브릿지나 오라클, 그러니까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내부로 가져오는 기술이죠. 이런 것들의 보안 실패나 오작동은 단순히 그 프로토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련된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스테믹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공격자가 플래시론 같은 디파이 기능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대량의 거버넌스 토큰을 빌려가지고 특정 안건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 즉 거버넌스 공격, 거버넌스 어택의 가능성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와,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외부 리스크도 만만치 않군요.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틀과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실제 주요 거버넌스 토큰 사례를 통해서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어떤 토큰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먼저 MKR, 메이커다오를 살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다이 발행이란 대출이라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실제 수익, 리얼 일드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하려는 그 엔드게임 플랜 같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죠. 아, 엔드게임 플랜? 다만 과거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의결권의 중앙화 문제, 그러니까 소수의 주소에 의결권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건 탈중앙성 측면에서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FXS 프렉스 파이낸스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유동성 스테이킹, LSD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FXS는 그 VFXS라는 강력한 락업 인센티브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생태계 참여를 유도하고 성장을 이끌었죠. 장기간 토큰을 락업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과 의결권을 주는 V,
Vote Escrowed 모델. 이게 장기 보유자랑 프로토콜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시도거든요. 네, 위 모델.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랑 연계된 그 토크노믹스 구조가 좀 복잡해서 전체적인 가치 흐름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평가하기가 다소 까다롭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UNI 유니스왑은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DX 토큰이죠. 엄청난 거래량을 기반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맞습니다. UNI 토큰은 유니스왑 프로토콜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거버넌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좀 역설적이게도 현재까지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그 막대한 수수료 수익이 UNI 토큰 보유자한테 직접적으로 분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아직 분배는 안 되는군요. 네. 이른바 수수료 스위치를 켜서 수익 분배를 시작하자 이런 제안은 커뮤니티에서 수년간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죠. 이게 거버넌스 토큰이 가진 잠재적 가치, 그러니까 수익 분배 가능성이랑 실제 실현된 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동시에 커뮤니티 내의 복잡한 이해관계랑 의사결정의 어려움도 드러내는 거죠. LDO, 리드 파이낸스는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LDO는 방대한 규모의 예치 자산, TBL을 기반으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했죠. 하지만 그 영향력만큼이나 DAO 금고 자산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투명성 문제, 그리고 또 과도한 시장 점유율로 인한 잠재적 중앙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TBL 규모에 비해서 DAO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LDO 토큰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가치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요. 그렇군요. TBL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하는군요. 이렇게 개별 토큰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당면 과제들을 살펴보니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좀 유연하게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각각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추세가 그냥 완만하게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DAO들이 점진적으로 성숙해지고 거버넌스 참여가 활성화되고 또 프로토콜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모델이 점차 표준으로 자리 잡는 그런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탄탄한 펀다멘탈이랑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을 증명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꾸준히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낙관적인 불리시 시나리오군요. 강세장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시장 친화적으로 명확해지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다거나 아니면 주요 프로젝트들이 경쟁적으로 토큰 보유자한테 파격적인 인센티브, 수익 분배율을 대폭 올린다거나 강력한 락업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유망한 거버넌스 토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은 반대로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리스크 오프 시나리오입니다. 위험 회피 시나리오죠.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 압박이 현실화되거나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심각한 보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혹은 특정 시점에 예정된 대규모 토큰 언락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버넌스 토큰의 비중을 선제적으로 축소하고 현금이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의 보유 비중을 늘리는 등 좀 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예측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 어떤 지표나 이벤트가 발생하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걸 미리 정해두는 것이라는 점이 됐네요. 정확합니다. 시나리오 플래닝과 그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이 핵심입니다. 네, 오늘 거버넌스 토큰 투자 전략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단순히 의결권이라는 그 표면적인 기능을 넘어서 실제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또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토크노믹스 자체의 리스크부터 규제, 보안 같은 외부 환경 리스크까지 정말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요소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DAO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이 최종적으로 토큰 보유자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명확한 가치 흐름,
밸류 어크루얼을 타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 즉 토크노믹스 설계의 지속 가능성이나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견고함 같은 것들을 해당 프로젝트가 제대로 관리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여러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투자 결정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영역을 탐색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저희 딥다이브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특정 주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블 코인 스왑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커브 파이낸스 그리고 그 거버넌스 토큰인 CRV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버넌스 토큰 투자 프레임워크가 CRV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또 커브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VCRV나 게이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이게 무엇이며 어떤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졌던 보안 및 거버넌스 관련 이슈들도 최신 정보 2025년 9월 3일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면밀히 점검해 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분석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완전한 탈중앙화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이 거버넌스 토큰 모델이 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프로토콜 운영과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목표 사이에서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가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앞으로 거버넌스 토큰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